정부와 미 액트지오사의 비토르 아브레우 대표는 동해 심해 프로젝트는 유망성이 높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원 매장 가능성에 더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무엇인지 임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액트지오사가 밝힌 동해 심해 프로젝트의 유망성 근거는 자원 매장 조건입니다. 석유, 가스가 스며들 수 있는 모래층을 일컫는 저류층, 또 이들을 가둬두는 역할을 하는 진흙, 즉 덮개암의 존재가 확인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석유, 가스층을 한 곳에 모으는 돔 형상의 트랩과 탄탄한 기반암까지 자원이 매장돼 있을 조건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With very good rock properties for accumulating hydrocarbons. 액트지오사와 정부는 동해 심해에 이러한 조건이 갖춰진 유망구조 7개를 출연했습니다. 추가 분석을 통해 순위를 매겨 우선적으로 탐사 시추를 진행할 곳을 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유망성의 또 다른 근거론 지난 25년 사이 최대 석유 매장량이 확인된 가이아나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And Lisa is the same type of trap. It's also a deepwater stratigraphic trap, and shows strong similarities to some of our prospects. 가이아나 유전 발견 당시 성공률은 16%에 불과했다며 동해 프로젝트가 이보다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도 상기시켰습니다. These early results are already calling attention of important international oil companies. 사업성이 없다며 손을 뗀 호주의 우드사이드와 분석이 갈린 데 대해선 인수합병으로 인한 사업 조기 철수로 유망성 판단까지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물리 탐사를 전담한 액트지오사와 정부 모두 성공 가능성에 힘을 실은 모습이지만 결국 매장량과 채굴 가능성 판단을 가능하게 할 시추 작업의 결과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네, 그럼 관련 내용들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근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리포트를 보셨습니다만 일단 아브레우 고문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반암, 저류층, 덮개암, 트랙 이렇게 4가지 요소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다 보니까요. 좀 더 네. 쉽게 설명을 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우리가 땅속에서 석유를 찾으려면 먼저 석유가 생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쵸. 석유가 생성됐다 해서 우리가 근원암이라 그럽니다. 근원암. 근원암이요? 예, 네네. 근원암은 이제 전문용어로 소스락이니까 석유가 되는 원천이다. 이래서 유기물이 많은 지층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유기물이 많은 지층에 석유가 생성되면 석유는 유체이기 때문에 항상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동하다가 좋은 그릇과 같은 어떤 구조를 만나면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그릇과 같은 데를 만나면 그 그릇 아래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와 예. 같은 것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잡을 수 있는 덫이다 그래서 트랩이라 그럽니다. 트랩. 그래서 지금에 계속하는 얘기는 요 트랩이 될 수 있는 구조를 한 7개 정도 찾았다. 그 뜻이 되는 거고. 네네. 근데 만약에 석유가 여기 왔는데 여기를 지나서 빠져나가 버리면 안 되니까 소위 말해서 뚜껑같이 딱 덮여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이제 덮개. 그걸 갖다가 네. 우리 이제 덮개암이라고 예, 예. 하고 그리고 사실은 여기 석유를 여기 속에 보관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지층의 품질, 그게 이제 저류층 품질이 이제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빅터 아브레우 박사님의 포인트는 자기가 저걸 쭉 분석을 해보니까 근원암도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은 좋은 구조도 자기들이 찾았고 그리고 이제 기존 이제 나중에 아마 얘기가 되겠지만 예, 세 개의 시추공을 바탕으로 해보니까 덮개암도 있고 저류층 품질도 양호한 것 같으니까 그리고 요 4개를 우리가 각각의 확률을 배정합니다. 예. 그게 모든 것을 우리가 100% 줄 수 없기 때문에 좋은 것은 8, 90 주고 작은 거는 이제 5, 60% 주다 보면 좀 전에 있는 근원암과 트랩과 덮개암과 저류층의 품질을 다 곱하다 보면 실제 대부분의 사업에서 확률을 평가해 보면 한 15% 정도 내로 나옵니다. 조금 많이 나오면 20%, 이제 아주 좋은 거는 막 35%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빅터 박사님의 주 포인트는 내가 이제까지 경험적으로 분석한 많은 것 중에서도 이것은 확률이 좋게 나온 것 중에 하나다. 네. 그리고 나는 내 전문 지식들과 우리 팀들하고 다 분석한 그 방법이라든지 그 적용하는 과정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요 값을 확신한다 이런 뜻이지 20%이기 때문에 5분 중에 한 번은 꼭 나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자료를 조사하고 처리하고 해석한 그 과정에 대해서 나는 확신하고 그 과정으로 인해서 20이 나왔기 때문에 나는 이 값은 어느 누구에게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고 만약에 다른 전문가가 와도 나는 이 값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의할 자신이 있다. 뭐 그런 뜻의 20%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아브레우 고문의 기자회견을 보셨을 텐데 그동안 이제 이 발표가 된 이후에 신뢰성과 가능성에 사실 물음표가 붙었었거든요. 오늘 기자회견들은 어느 정도로 좀 해소됐다라고 보시는지요? 평소에 이제 전문가들이 약간 가지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좀 해소가 많이 됐고요. 예. 근데 이제 다른 일반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뭐 하기는 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거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원 자료는 얼마냐 그럼 20%는 최 교수님 말씀이 뭘 4개를 곱했다는데 예. 각각을 얼마씩 곱한 거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해소가 안 된 그런 일면은 좀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성공률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성공률을 어떻게 좀 산출을 하는 거고 이게 기준이 어떤 건지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회사마다 조금 다른데 좀 전에 네네. 말씀드린 그 큰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지역에는 퇴적층이 두껍고 그게 깊이 매몰돼 가지고 석유가 충분히 생성될 수 있다. 왜냐하면 석유는 유기물이 이제 탄화되는 과정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유기물이 많은 지층이 없거나 너무 얇게 퇴적이 되면은 사실은 석유가 안 생깁니다. 아니면 다 썩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에는 보면 석유는 생성되기 확실하다. 예. 그럼 100%를 주고 네.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60~70% 이제 주게 되고 여기는 아주 희박하다. 그러면 사실은 10%나 5%를 주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 탐사 성공률은 급격히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1을 곱했다가 0.05를 곱하게 그렇죠.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고 이제 저류층 구조는 이제 이미 다들 아시는 대로 물리탐사 자료를 해석해 가지고 땅 속은 이런 구조로 돼 있구나 해서 그와 같은 구조가 나오면 그 구조는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건 당연히 퍼센트가 높아지는 거고 예, 예. 눈으로 보고 전문가들 봐도 이는 구조라고도 하기도 없고 그렇다고 아니라기도 어려운 그런 이제 애매한 모양. 즉 제 이제 손을 이렇게 하면 화면에 보일 텐데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석유가 많이 쌓여 있지만 이렇게 있으면 여기 왔다가 다 흘러가 버리게 이 자체는 구조가 안 되거든요. 듣게 하면 아무리 좋더라도. 그래서 그다음에는 이제 이 구조의 형태가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유체라는 것은 알고 보면은 옆으로 안 간다면 앞뒤로도 움직일 수 있거든요. 예. 이 사방이 다 닫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3면만 닫혀 있느냐, 4면 다 닫혀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점수를 퍼센트로 이제 확률로 주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듣게 하면 대부분 이제 작은 입자로 구성된 셰일층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네네. 것들이 대부분 이제 듣고 있으면 대부분 이제 위로 가는 것은 방지가 되기 때문에 조금 점수를 이제 높게 받게 되고 지층이 모래가 같이 이렇게 잘 쌓여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석유가 많이 쌓이는데 모래도 있고 진흙도 있고 작은 입자도 있고 큰 입자가 있으면 사실 그 중에서 실제 석유나 가스가 찰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럼 네네. 이거는 이제 저류층 품질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럼 좋으면 높은 확률을 받고 80% 90%를 받고 낮으면 중간이면 50, 낮으면 20, 30%를 받기 때문에 결국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4가지의 확률을 다 곱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4가지 항목들의 확률을 다 곱하다 보니까 곱하니까 이제 20이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아우레오 박사님은 내가 평상시 우리가 하는 이제 코먼 프랙티스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 평가를 했고 그걸 계산을 하니까 이 정도 나왔다는 거고 그러면 우리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렇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럼 각각이 얼마 나왔어? 이제 약간 이렇게 자꾸 물어보니까 예. 아직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해소가 아직 안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장량과 관련해서도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까지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물론 이제 이 그것은 부분도 이제 이제 맞습니다. 아브레오 고문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모든 것이 정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해서 물리 탐사를 했다 해도 저류층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얘가 정말 요만큼 되어 있는지 요만큼 열려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데서 예를 들었지만 여기에 있는 지층이라는 게 다양한 압축 작용과 여러 가지 작용을 받기 때문에 여기가 깨져서 이렇게 열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큰 저류층에 비해서 이거는 미세하기 때문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이제 다 평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한 대로 저류층 품질도 좋고 마지막까지 다 트랩이를 하는데 그릇도 아무 문제가 없어가지고 얘가 마지막까지 다 차 있으면 최대 얼마다. 근데 보니까 조기하고 이제 유망 구조를 7개 찾았다 그러는데 나머지 몇 개는 이게
트랩의 조건도 조금 문제가 있고 크기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으로 보면 이제 요 정도다. 그렇게 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값의 범위가 늘게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시추를 해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시추 한 개당 1,000억 원이 소요가 되고요. 최소한 5개 이상은 뚫어야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정도 비용을 좀 들일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그거야 당연한 거죠.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예.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 오늘부터 우리가 석유하고 가스가 없다. 그럼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이제 퇴근한 걸부터 내일 출근하는 거 다행히 내일 토요일이네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하고 삶은 이게 산업 자체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에너지원으로서도 중요하고 산업의 원료로서도 중요하고 국가 존립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는 필요한 자원을 다 이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000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크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성공을 하게 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또 이익을 얻고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미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이미 구조도 확인됐기 때문에 예. 시추를 하는 것은 다음 의사결정을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제 이 액티지오 이 회사를 둘러싼 규모 또 맞습니다. 신뢰성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는데요. 일단 이제 컨설팅 회사의 어떤 특성을 좀 강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보통 이렇습니까? 그렇죠. 어.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평생 직장 개념이 없이 예. 자기가 하고 있는 이제 평생 직업 개념으로 많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좋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그 경력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노하우도 생기고 네트워크도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 1인 컨설팅 회사를 되게 많이 차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회사 이름도 자기 이름 따서 뭐 컨설팅 내지는 자기 이름 따고 아니면 어소시에이트 해서 자기와 그 그룹들 뭐 아니면 또 친구들 동료들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회사 중에서 이제 저는 액트지오도 그런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다행히 이제 저분은 자기는 이제 기자회견에서는 현재 12명이 있다 그랬나 14명 근무하고 있다는데 그게 만약에 이제 각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서 뭐 해가 지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시긴 했는데 그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같이 긴밀하게 일하는 뭐죠 네트워크로 연결된 이제 동료 같거든요. 왜냐면 그래서 이제 과제 그 규모가 되게 작으면 내 혼자 하는 거고 왜냐면 이제 과제 규모가 크면 자 다 모여서 자 우리가 이런 과제가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보자 내지는 이런 큰 과제가 특정 회사에 하라고 이제 떴는데 입찰을 우리가 같이 팀이 돼서 해보자 그러면 그게 뭐 안 할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으로 저는 이제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주 언급되고 있지만 탄성밭 자료를 취득하는 데는 탄사성도 있어야 되고 현장에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최소 중견기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를 처리하려면 이와 같은 자료가 취득되려면 땅속 구조는 어떻게 됐을까 그걸 다 역으로 계산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치 계산하고 최적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박사급 이상의 인력하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박사급 인력과 이제 슈퍼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이제 이름 있는 회사들은 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수준으로 이제 고급 인력들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그런 모든 처리가 끝나면 정말 우리가 보는 이렇게 도면 몇 장이 나옵니다. 그럼 다 요걸 보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도 처음부터 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본사에서는 이미 우리 팀들이 이렇게 다 평가를 했는데 당신 보기에는 우리가 평가해서 놓친 게 뭐냐 그리고 당신 전문 인력으로 봤을 때 다른 의견이 있느냐 또는 조언이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이제 발표에 의하면 액트지오에서도 보니까 부분적으로 재처리는 한 것 같습니다. 석유공사가 처리한 자료가 있고 처리 결과도 있고 자기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은 내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그 부분을 자기들이 또 이제 검토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총괄적인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매장량이 좀 부존량이라 그러죠. 그게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건 최소한 탐사해볼 가치가 있다 해서 이제 탐사할 수 있는 자원량이다. 그래서 이제 탐사 자원량이라 하는데 그 값이 35억 배를 해서 140억 배럴 정도 되니까 그거는 요즘에 발견되고 있는 석유 매장량이나 부존량 치고는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이 큰 값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자꾸 맞느냐, 저 사람은 누구냐 하는 그런 의문이 이제 자꾸 생기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일반적인 건가 한번 좀 질문을 드려봤고요. 예. 이 부분도 좀 일반적인가 좀 질문을 드려보자면 이 가스전 분석을 이제 한 회사에만 맡기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이게 석유공사 측은 기밀 유지 때문에 이렇게 한 회사에만 맡기는 게 업계의 이제 관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이제 일반적이라고 보면 되는 그렇죠. 겁니까? 업계의 관행이기도 하고 예, 예. 왜냐하면 석유공사도 이제 공사고 대부분의 회사는 다 상장돼 있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의 과정은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지원서를 내주시라는 그 입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당연히 입찰에는 한 회사가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예. 왜냐하면 저 회사 입찰됐는데 잠깐 있어 보세요 하고 저 회사한테 입찰을 주면 그건 오히려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론 그게 비밀 보호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사업이 이루어지는 그냥 통상적인 예, 예. 과정 중에서 그 한 과정이 있는 거지 이제 우리가 다 지나고 보니까 왜 저렇게 작은 회사를 했느냐 뭐 인원이 왜 작느냐 가정집이냐 이런 말들이 있긴 한데 네. 특히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저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믿을 만하냐 그런 게 핵심인 거지 저분이 뭐 텍사스 출신이냐 뉴욕 출신이냐 아니면 뭐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큰 이슈가 사실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호주의 에너지 대기업이 이적을 이제 탐사했다가 철수하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산업부는 이 회사가 이제 경제성이나 장래성이 없어서 손을 뗀 게 아니라 회사 내 합병 이슈로 철수를 한 거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네네. 어느 기업이든지 외국에서 사업을 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저기 가서 한 3, 4년 탐사하고 왜냐하면 탐사 끝에는 반드시 시추금을 뚫는 게 대부분이 이제 광고권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 되면 내가 연장해서 몇 개의 평가증을 더 뚫고 이제 생산으로 가겠다 이런 큰 계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드사이드도 사실은 이제 한국하고 거리도 멀긴 하지만 아직 한국 지역이 석유가 그렇게 많이 개발되지 않은 비탄사 지역이고 이러고 그리고 모든 석유 기업은 가장 잘 되는 데도 하고 보통인 데도 하고 미탄사 구역도 어디 가서 조금 이렇게 발을 담가 보는 게 그는 회사 포트폴리오 구성상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들이 2007년인가 와서 한 10년 정도 탐사했는데 두 개를 이제 시추했는데 이제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하기는 그래도 여기 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뭘 놓쳤지 아니면 좀 더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2019년인가 그때부터 다시 또 10년 관건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유공사가 이제 50대 5 당신하고 나하고 반반씩 투자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이제 나간 거거든요.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왜냐하면 정말 여기가 1차 탐사 10년간 해봤을 때 아무 거 없었으면 2차를 연장할 아무런 이유가 없거든요. 예. 2차를 연장하면 그냥 하겠다 아니고 즉 한국 정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 광구권을 사는 걸로 또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리고 모든 회사는 자기 나름대로 전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고서 아마에서 나온 내용 같은데 그래서 자기들이 한국하고 캐나다하고 미얀마는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지역에서 아니니까 이제 철수하겠다. 그럼 왜 철수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보기에는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철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거는 어떤 회사의 그 장기 전략과 집중할 것 그리고 만약에 그 합병 이슈가 있었다면 그런 모든 걸 바탕으로 한 어떤 결정인 거지. 저 회사가 갔기 때문에 여기는 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옛날에 한국에 그 뭐죠 쉘이나 이런 데서 마라톤 이런 데 와서도 했거든. 그 세계적인 기업이니까 그럼 그 회사들이 왔다 해서 한국에 갑자기 막 부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석유공사는 본격적인 시추 작업을 위해서 노르웨이 유전 개발 업체인 시드리사와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러면 해저 시추 작업은 앞으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까? 해제에서 이제 모든 시추 작업을 하려면 우리가 그냥 가서 이제 땅을 파보자 이제 그럴 수는 없는 거고 네. 거기에 대한 상세 작업 계획서를 다 작성합니다. 그것이 이제 시추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추 프로그램이 보통 작성하는 데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데 시드리를 이미 웨스트 카필라라는 심해 시추선을 계약했다는 뜻은 이미 그와 같은 시추 프로그램이 이제 그동안에 수고해가지고 다 작성돼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그 배를 계약을 했고 그래서 이제 공식 거기 보면은
씨들 홈페이지에 가면 자기들이 계약을 했다 3,200만 불 이렇게 이제 계약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가서 40일 동안 작업을 할 거다. 그래서 예. 이제 지금은 12월에 작업하면 자기들 이동 거리를 하고 시간을 생각해서 이제 한국에 도착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그 현장에 도착하게 되면 이미 시추 말은 이제 석유공사에 말은 안 하지만 시추 계획서를 작성했다는 말은 정확하게 경위도상에서 어느 위치인지 딱 나와 있습니다. 경위도가 정확히 나와 있고 네네. 수심도 정확히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시추를 쭉 해가면 각 깊이당 이는 지층을 우리가 만날 거 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이미 세공이나 시추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요 각 지층을 가면 계략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을 거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만나면 반드시 실무자들은 요렇게 해결해야 되고 그때 써야 될 주요 장비들은 이렇고 물론 뭐 드릴 파이프를 포함해서 모든 상세 정보들이 이제 다 나와 있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작업을 쭉 시행하게 됩니다. 예. 많은 국민들이 이제 시추 결과에 맞습니다.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할 수밖에 네. 없고요. 언제쯤 나올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할 것 맞습니다. 같은데 일단 이제 시추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에 좀 나올 것이다 이런 그렇죠. 좀 전망이 지배적인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가 되면은 경제성 역시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경제성까지는 완전히 다 알 수 없고요.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알게 됩니다. 예, 첫째, 석유가 있는가 없는가. 만약에 이제 석유가 있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말한 대로 근원함이 있어서 석유가 생성됐고 얘네들이 이동하다가 이와 같은 지층 구조에 쌓였겠구나. 그리고 득기함도 참 좋구나. 그리고 저류층도 양질하는 거나 이걸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 그로부터 이제 7개 모든 구조에 대해서 여기에 만약 다 있다면 최소 얼마 정도 있겠다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실제 지금은 이제 전체 부피가 얼마기 때문에 거기에 석유가 얼마씩 들어있다면 총량이 얼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하다 보니까 막 35억 배에서 막 140억 배까지 커지는데 시추를 딱 하면 시추를 하기 때문에 층을 쫙 이렇게 지나가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검청이라는 걸 하게 되면 어디는 물이 있고 어디는 가스가 있고 어디는 이제 순서대로 말해야 되겠네요. 어디는 물이 있고 어디는 원유가 있고 어디는 가스가 있는지 또는 어디는 물이 있고 나머지 전체는 가스로 차인지 그 정확한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오직 잘 모르는 것은 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거 그릇 트랩이 좌우로 앞뒤로 얼마나 크냐. 그거는 이제 몇 개 평가전을 뚫어봐야 하는데 깊이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은 두께인 거죠. 두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건 굉장히 큰 정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것도 여전히 이제 발견된 이제 탐사 자원량인데 그게 규모가 굉장히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우리가 운이 좋아서 저는 아마 한 10억 배럴만 찾아도 굉장히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 왜냐하면 예. 10억 배럴의 가치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말이 그냥 10억 배럴이다 이렇게 하지만 10억 배럴이니까 현재 유가가 74불이니까 740억 불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예.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 가치니까 이제 그런 게 범위가 굉장히 이제 좁아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우리가 뭐 이 매장량 규모가 뭐 크냐 작냐 싸울 필요 없이 그러면 정말 어디까지 연장됐냐 확인한 후에 그때는 이제 구체적인 개발 계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최종근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